41번, 42번 문제는 특히 이제 42번 문제 요청이 많았거든요. 이 42번을 쉽게 푼 친구들과 어렵게 푼 친구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죠? 자, 어렵게 푼 친구들은 처음부터 이제 쭉 이렇게 진지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풀었던 거고, 쉽게 푼 친구들은 일단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이고, A, B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혹시라도 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얻어 걸릴까 싶어서 쭉 읽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거. 요 얘기를 한번 C 읽기 전에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D 읽으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어떤 단어? plunge into라는 단어. 이거 봐라. plunge into가 보이네. 그 플런지 인투란 말이 이제 떨어질 때 머리부터 떨어지거든요. 곤두박질 치다란 표현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갑자기 확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확 배틀, 이게 전투를 바로 하지 않는다네. 이게 보니까, 그죠?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면 컴플릭트가 배틀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컴플릭트가 갈등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게 칼부림이나 이제 총싸움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까지 하는 그런 전투까지를 컴플릭트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갑자기 바로 컴플릭트 싸움하지 마라고 하면 plunge straight into conflict 하는 것이 하지 마라는데 이거는 most sensible 하면 이 똑똑한 거다 해라라는 느낌이 들잖아. 긍정적인 게 부정적이잖아. 그럼 이거 찍겠다 야. 그럼 다 맞아 그지? 아니 보통 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동의어 반복을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배틀, 이게 전투나 컴플릭트 이렇게 가야 되는데 플런지 인투를 같은 선상에 나가지고 답을 유도하는 게 나오면 이거 찍으면 답이면 아, 안 되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언어 시험을 쳤을 때 왜 실력을 알고 싶은데 뭐고 이제 언어가 잘 안 들릴 때 우리 사람의 심리가 뭔가 하면 같은 말이 들리면 그걸 찍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의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어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모르면 같은 말에 더 이제 찍고 싶은 심리를 이용해서 그 틀린 답을 유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이거는 그 유도된 답을 더 유도한 건가? 아이고, 그래서 그런 이 큰 그림을 내가 못 보는 수도 있지만은, 그래, 어제 수능하면서도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야매스럽게 이렇게 툭툭 던지면 답이 자꾸 맞고 힘을 딱 주면서 천천히 이제 진지하게 읽으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그죠? 예. 근데 똑같은 현상이 41번, 42번에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어렵게 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까지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자, 스토리란 말이 나오는데, 스토리는 이야기도 되지만요, 이 모의고사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스토리는 두뇌가 객관적 현실을 해석해서 받아놓은 것, 그게 스토리예요. 특히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사건을 감각기관으로 탁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그 사건을 원인과 결과라는 설정값으로 딱 풀매스를 해서 이야기를 팍 만들어서 이 사건은 이것이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대요. 대단한 존재죠. 근데 그 얘기가 이어 나오잖아요. How our brains work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자꾸 표상 얘기하고 객관 세계에 대한 해석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철학적인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뭐 뽐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자꾸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객관 세계에 대한 두뇌의 해석 세계. 이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인간 자체가 이 객관 현실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두뇌를 통해서 해석된 세상이라면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설정해준 해석 공간이잖아요. 그죠? 이 리얼리즘의 극치를 우리는 앞으로 볼 건데 거기에 대한 밑밥을 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를 드립니다. 이 개념을 알면 정말 잘 풀립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스토리는 우리 삶과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네가 not a fan of stories, 네가 스토리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니는 최고의 세계는 without them이 스토리가 없는 세계가 최고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너는 팩트밖에 못 보는 거지. 이 말이 있잖아요. 자, 봐요. 팩트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해석해서 보는데 그 해석이 없으면 팩트밖에 남지 않으니까 방금 했던 그런 표상이라는 초기 설정 값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해가 쉬운데 안 그러고 그냥 읽으면 아니 스토리가 없는데 팩트를 우리가 왜 볼 수 있지라고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난데없이 스토리가 나오고 스토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스토리가 없는 세상에 팩트가 왜 남지?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그런데 진짜인데. 그리고 투두지스가 뭔가 하면 이게 뭐죠? 예, 스토리가 없는 세상이 최고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뭐다? 우리의 브레인이 그러니까 요게 우리의 브레인이 이 작동하는 방식이 스토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요 얘기가 스토리를 거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각 잡고 이걸 제대로 읽었을 때 뭐 표상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모르고 읽으시면 원래 A분이 보통 답이 아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찝찝하게 넘어간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이게 쉽게 나온 이런 그 똑같은 단어의 반복에 이 이상한 낱말이 안 보일 수가 있다니까? 그죠? 자,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이 진화가 우리한테 마음을 선사했는데 그 마음은 스토리와 스제션, 이 암시에 되게 집중하는. 그죠? 마인드가 어디에? 스토리에 집중하는. 그래서 집중하다는 표현도 또 이렇게 요런 단어가 같은 맥락으로도 쓰이죠.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죠? 그리고 이게 그 마인드의 주인 누구예요? 생물학적 주인 아닙니까? 그 사람의 유전자를 후손을 남기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이 뭔가 하면 철학 중에 어떤 게 있죠? 우리 인간은 객관 사물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존재인데 이것이 생물학의 진화라는 개념하고 그죠? 합쳐가지고 전개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존재만이 진화에 유리하여서 살아남았도다. 안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아니, 우리 어른들 중에서 이런 개념, 동네 아저씨들,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 이 개념 아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이 계속 나오니, 제가 자꾸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하지만, 이게 지겹다고, 아이, 몰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조금 귀를 쫑긋해서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또 나오네? 이제 제대로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인간만의 능력이 아니고 동물도 해요. 근데 이제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은 뭔가 하면 거울을 보면 동물은 이제 그 거울에 있는 비친 자기 모습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거울에 있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갖다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능력이 되게 커요. 오케이.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여기는 없죠. 근데 이제 그 얘기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그럼 재밌어요. 자, 일단은 저도 밑밥을 하나 깔아봤습니다. 자, 동물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생존에 왜 되게 적합한가? 여기 보세요. 동물들이 딱 서로 마주쳤잖아요. 싸움을 하게 돼요. 근데 바로 싸움 안 하고 뭡니까? 어떤 신호를 보내요. 자, 같은 시그널이라도 요거는 동사죠. 근데 요거는 명사죠. 모든 명사가 동사가 돼요. 그죠? 자, 근데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가 하면 something. 야, 이번에 니캉니캉 싸우면 오해되는 줄 알아. 너 죽어 마 라고 웃자돈동 그러한 신호를 보내죠. 어떻게 해요? 예, 가슴도 부풀이고 으르렁거리고 송곳니도 드러내고 어떻습니까? 그럼 딱 보고 견적 내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갖다 만들죠. 그래서 굳이 안 싸우고도 만다 물러나든가 이거 내가 싸우면 이기겠다 싶어서 다시 내가 더 으르렁거리면 걔는 깨갱하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던가 아니면 싸우든가 하겠죠. 그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이건 인간이 없느냐? 인간도 있죠. 극진가라대 총수이셨죠? 최배달 선생님 아시죠? 그죠? 예. 근데 그 최배달 이 격투가가 있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 한국 레슬링 선수가 있었어요. 역도산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역도산이라는 그 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링에 올라가서 딱 이제 자기 상대편을 딱 보자마자 0.5초 만에 내가 이 사람을 이길 것인지, 그죠? 이 사람한테 내가 질 건지를 가 결정이 난대요. 대단하죠? 이런 능력이죠. 그럼 자 봐요. 여러분 혹시 만약 지금 고등학생인데 혹시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컨택 스포츠 같은 거 하셔서 태권도 같은 거, 뭐 금도나 복싱 이런 거 해서 시합 나가본 적 있나요? 그러면 상대방을 딱 보자마자 쟤는 견적 딱 내보니 쟤 좀 센 것 같은데 해서 마음이 꺾인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럼 마음이 꺾이면 그 시합 이기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왜 꺾였죠? 딱 보자마자 그걸 왜 알았죠? 두뇌가 만들어준 허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자, 동물하고 인간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죠?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 똑같아요. 생존에서 되게 적합한 거예요. 그죠? 딱 상대방을 보자마자 이게 견적이 팍 나오면서, 그 어떤 이야기가 확 들어오면서, 그죠? 굳이 안 싸워도 이게 승패 갈리죠. 그러면 생존하는데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이게 동물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자, 우리가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아까 거울을 본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두뇌가 만들어낸 환상인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지금 이때까지 마음이 꺾인 게 되게 많죠. 자,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고3 될 때, 이때까지 나름대로 20년도 채 못 살았지만은 상처가 되게 많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교 1등 또는 반에서 1등이 아니면 너 몇 등이야? 여기서부터 자존심이 마음이 팍 꺾이지 않나요? 그렇잖아. 근데 그 꺾인 마음은 뭐예요? 두뇌가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요걸 알게 되면 안 꺾일 수 있죠. 자, 이때까지 했던 모든 걸 툴툴 털고 마음 된다? 공부에만 한번 전념해 보는 거죠. 고3 요 1년 동안. 그죠? 그리고 내가 몇 등이다. 저만 해보면 더 잘하는데 라는, 그래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라는 이걸 툴툴 털어버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거울을 보고 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가 내가 만들어낸 세상인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거울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이런 데서 온다고. 그래서 이건 내가 지금 꺾인 마음은 내가 만드는 거구나.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보면서 그냥 이게 이런 사실이 있다 보다도 이걸 좀 이용하고 싶어서 제가 아까 밑밥을 깔은 거예요. 거울 얘기를 했고. 동물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만다. 요렇게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나 상대편을 딱 보자마자 견적낼 수 있는 스토리가 딱 전개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개에 쫄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좀 어렵게 풀어가 6시까지 풀면서 되게 지쳐. 그죠? 읽다가 지치는데 지치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려는 친구들은 그래도 실력이 있어가지고 남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꺾이면 꺾이니까 어떻게 돼요? 쫄리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놓고 그냥 한번 찍어볼까 했는 친구들이 맞으면 그렇잖아. 내가 그 맞은 친구들 그건 잘못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요영이로 맞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야매스럽게 찍었을 때 그 답이 아니도록 최소한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또 평가원에서 또 문제 바꾸면 어떻게 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이거 보는 분들 10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끼리만 이렇게 알자고. 그죠? 자, 마음을 편하게 먹고 제대로 이제 진지하게 쭉 이렇게 몰입해서 보세요. 보다가 안 보이더라도 쫄지 말고 끝까지 보다 보면 큰 마음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보자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것도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 니하고 내가 사자라고 하고 세렝게티 공원에 그리고 이제 누가 더 센지 결정할 때 바로 싸우는 거 아니잖아. 그죠? 바로 싸우는 건 말도 안 되고 어떡하나. 나의 힘을 과시하죠. Tell the story of how our victory is inevitable 이라는 표현이 재밌죠. 그죠? 우리의 승리가 이거 피할 수 없는, 즉 이건 당연한 거다.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고, 내 이봐라 이 정도로 힘이 세단 말이야. 까불래. 너 인마 내한테 붙으면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좀 더 설득력이 있으면 내 상대방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결론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어떻게 한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이거 대단한 거죠. 그죠? 표상의 세계가 생물학적으로 설득이 되는 이런 문장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것도 진행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